안녕하세요. 웹스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이윤정 대리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복합 소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집중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인 우주항공 분야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모빌리티가 떠오르면서 이에 따라 복합 소재에 대한 연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좋은 영감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매트릭스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유저라면 한 번쯤 봐보셨을 텐데요. 이 중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에 있는 컴포짓, 복합 소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복합 소재는 스태틱, 정적 해석과 프리퀀시, 주파수, 버클링, 좌굴 해석이 가능합니다. 복합 소재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로 제비집입니다. 혹은 예전에 만들어진 초가집을 떠올려 보시면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은 것이 바로 초기의 복합 소재입니다. 여기 철근과 콘크리트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 복합 소재임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더 강한 강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합 소재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복합재는 서로 다른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특성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재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재료입니다. 그러면 각 개념들에 대한 용어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레인포스먼트는 그 자체로 보강재, 재료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복합재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강도와 강성을 제공합니다. 주로 카본, 글라스, 아라미드 등이 대표적인 재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즉 모재는 복합재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섬유 사이의 하중을 보호하고 전달합니다. 주로 레진, 섬유 강화 금속, 섬유 강화 세라믹, 탄소 등이 사용됩니다. 자, 이제 다양한 종류의 복합 소재를 살펴볼 텐데요. Fiber Reinforced Composite은 강화된 섬유가 매트릭스에 결합된 것을 말합니다. 라미나 컴포짓은 여러 층의 재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결합된 것이고요. Particulate Composite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강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Flake Composite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입자는 매트릭스에 녹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ield Composite은 중첩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소재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다른 복합재로는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서 위, 아래, 페이스 시트에는 금속 또는 섬유 소재를 이용하고 그 가운데에는 코어라고 해서 보통 벌집 모양의 허니콤이나 폼 형태의 코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제 복합재의 핵심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량에 비해 뛰어난 강도를 지니는 것은 복합재의 주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구조적 안정성과 함께 고려될 때 우수한 강성을 제공하여 물체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시켜줍니다. 내구성과 충격에 대한 저항력과 열과 전기에 대한 뛰어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식이나 풍화에 대한 강한 내성은 복합재를 저장 탱크와 같은 응용 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만듭니다. 단점에 대해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소재의 주요한 단점은 자재가 고가이며 또한 복합재를 다루는 고급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래프를 통해 다양한 재료들을 함께 비교해보면 알루미늄은 가격 대비 좋은 소재 중 하나이지만 복합 소재가 월등히 더 나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합 소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및 레저 산업에서는 경량성과 강도를 활용하여 골프 클럽, 자전거 프레임 등을 제작합니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고온 및 고압 환경에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부품에 적용됩니다. 항공 및 우주 산업에서는 경량화와 강도를 통해 비행기 및 우주선의 부품으로 사용됩니다.
토목 및 건축 분야에서는 내구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되며 방위산업에서는 강화된 강도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스탠다드부터 프리미엄까지 다양한 수준의 복합재 해석을 제공합니다. 더욱 고급 복합재 해석이 필요한 경우 아바쿠스 솔버 기반의 3D 익스피리언스 시뮬리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복합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복합재 옵션은 플라이 배열, 두께, 재질 속성 및 방향을 지정합니다. 비대칭 라미네이트는 가장 흔하게 사용되며 대칭 라미네이트는 중간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된 플라이 배열을 가집니다. 샌드위치 복합재는 3개의 레이어를 가진 대칭 복합재로 높은 굽힘 저항력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코어는 가벼우면서도 높은 전단 탄성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층 복합재는 그 곡면을 기준으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옵션을 선택할 때는 지오메트리의 쉘 두께와 다른 곡면 사이의 여유값을 고려해야 합니다. 쉘 정의 프로퍼티 매니저에서는 중간, 위, 아래 곡면 또는 비율 지정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합 쉘 플라이 테이블에서는 선택한 플라이 행에 대한 각도가 줄무늬로 강조되며 각 플라이의 방향과 물성치는 지오메트리에서 하이라이트 됩니다. X 방향은 지오메트리에서 표시가 되고 Y 방향은 섬유 방향을 가로지르며 Z 방향은 플라이면의 수직입니다. 플라이 각도 0도와 60도에 대한 X, Y, Z 방향이 이미지에 표시됩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를 사용하여 복합재 해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입력할 때 선형 이방성 탄성을 사용하여 두 방향을 정의합니다. 이후 정적 해석을 진행하면 결과로는 변이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드론 프레임의 변이에 대한 플랫입니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버전을 사용하면 쉘로부터 복합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복합 소재 파손 이론 중인 짜이유와 짜이이를 시각적으로 플롯할 수도 있고 안전계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형 해석이나 주파수, 좌굴 해석을 넘어서 선형 동적 해석 또는 임플리시트, 익스플리시트 해석을 수행하시고자 하면 역시나 3D 익스피리언스 시뮬리아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부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드론 프로펠러의 복합재 적용 해석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석의 목적은 차세대 모빌리티에 사용될 복합재 블레이드의 설계 검증을 위한 물성적 파손 검토 및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해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작업 환경에 대해서 추각해 놓은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강조드릴 부분은 바로 솔리드웍스 CAD와 시뮬레이션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들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프로펠러는 블레이드가 두 개인 형태이며 직경은 약 47인치 정도입니다. 이 프로펠러를 적절히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RPM, 분단 회전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맞는 모터를 선택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펠러의 블레이드에 맞는 적절한 추력 트러스트를 얻기 위해 모터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프로펠러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필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정했습니다. 위 공식은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나타내는데요. 이는 유용한 에너지 출력, useful power output으로부터 총 에너지 입력, shaft power input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이를 간단히 말하면 출력으로부터 얻는 유용한 에너지, 트러스트 곱하기 액시얼 스피드 오브 플루이드를 회전력 손실로 나눈 것입니다. 이 공식은 모터의 효율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전 슬라이드를 통해 정리한 공식을 바탕으로 도표를 작성한 결과 최적의 RPM은 1844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RPM은 모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값입니다. 복합 소재를 입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델 유형은 선형 이방성 탄성으로 설정하여 물성의 방향을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향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 평면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복합재의 물성 값들을 해당 방향에 맞게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확한 복합 소재의 특성을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경우를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0도 방향으로만 적층된 경우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 대칭 조건으로 0도, 45도, 마이너스 45도, 0도를 적층한 경우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복합재를 설정하는 방법은 쉘 정의에서 복합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파란색 박스는 복합재 옵션에서 적층류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샌드위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샌드위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새 플라이가 적용됩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은 7플라이며 숫자 7을 입력하면 7플라이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빨간색 박스는 복합재 섬유 방향을 정의합니다. 노란색 박스는 복합재의 물성에 관련한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플라이에는 동일한 재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출한 RPM과 각 가속도를 입력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또한 프로펠러의 원통을 6개의 자유도 모두 고정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안정되고 정확한 모델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FE 모델은 표준 메쉬 알고리즘을 통해 6mm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총 요소 수는 14,098개이고 총 절점 수는 28,322개입니다. 메쉬 퀄리티는 야코비안 비율은 낮은 품질 요소가 없으며 종횡비가 5 미만인 요소는 15개 정도 됩니다. 다음은 해석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고유 진동수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구조물의 외력이 가해질 때 취약한 방향에서 스트레스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저차 모드의 형상으로 변형하려는 겨냥이 있어 먼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 37.86Hz입니다. 다만 하중의 방향에 작용하는 모드는 3차 모드이며 이를 질량 분배율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방향에 대한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Y축 회전 방향의 형상이 3차 모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F는 MA를 사용하여 Z 방향의 질량에 해당하는 블레이드의 무게를 곱함으로써 3차에 적용된 하중값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한 해석 결과값입니다. 동일한 해석 조건임에도 복합재의 방향성에 따라 작용되는 하중이 다르다는 것을 플롯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42.48Hz로 이는 첫 번째 케이스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변이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케이스 간의 변이값은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복합재를 적층하는가에 따라 최적의 스태킹 스쿼스도 알 수 있습니다. 복합재의 스트레스 플롯은 다른 해석 응력 결과값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층간 전당 응력은 방향에 따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각 플라이마다 일반 봄리세스 스트레스 플롯을 확인할 수 있고 모든 플라이 중 최대의 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는 짜이힐, 짜이유 이론을 제공하며 이론에 따른 안전계수를 계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짜이힐 이론은 두 가지 주요한 파손 모드를 고려합니다. 바로 인장 파손과 압축 파손인데요. 복합재가 이 두 모드 중 하나에 노출될 때 이론은 재료의 각 방향에 대한 강도 및 각 방향에서의 응력을 고려하여 복합재의 파손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짜이힐 이론은 복합재의 각 방향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비교하여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각 방향의 응력이 재료의 강도와 비교될 때 이론은 파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복합재의 특성상 각 플라이마다 항복 응력을 초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둘러본 제품들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스탠다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컴포짓 스트럭처 어널리시스 엔지니어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제품은 정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진동수 및 자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리미엄과 3D 익스피리언스 시뮬리아에서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리시트 익스플리시트 해석은 가장 고급 해석을 수행하므로 3D 익스피리언스 시뮬리아에서만 제공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여러분의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 선택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